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지. 일부. 아무도 내 이야기를 묻지 않던 시절. 사람은 말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거래. 그땐 몰랐지. 내가 그렇게 조용해진 이유가 성격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내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나는 늘 괜찮다는 말로 하루를 넘겼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밖으로는 늘 같은 풍경이 보였다. 조금 낡은 아파트, 같은 시간에 쓰레기를 내놓는 이웃,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누는 형식적인 인사. 오늘도 춥네요. 그러게요. 그 말들이 오가고 나면 우리는 서로의 삶을 전혀 모른 채 각자의 층에서 내려 각자의 하루로 흩어졌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크게 성공하지도 크게 실패하지도 않은 어디에나 있는 사람. 젊을 땐 바쁘다는 이유로 내 마음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고 나이가 들자 이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내 마음을 접어두었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다. 말수 적고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던 시절도 있었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은 투명한 사람이라는 뜻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그랬다. 회의 시간에 의견을 물으면 나는 늘 마지막이었다. 아니, 마지막이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아예 묻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으니까. 이건 이렇게 가죠. 네, 그렇게 하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내 생각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자주 봤다. 피곤한 표정, 말 걸면 미안해질 것 같은 얼굴. 그 얼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됐을까? 어릴 땐 그렇지 않았다. 말도 많았고 궁금한 것도 많았고 억울한 건 꼭 말해야 직성이 풀렸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서 한 번, 두 번 말을 꺼냈다가 무시당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그건 내 생각이고라는 말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아예 말을 꺼내지 않게 되더라. 상처받지 않으려고 입을 다무는 법을 먼저 배워버린 거지. 집에 돌아오면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 밥을 먹었다.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없으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괜히 더 쓸쓸해졌거든.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그마저도 재미가 없어지면 채널만 계속 돌렸다. 그러다 문득 리모컨을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보면 이상하게도 내가 없는 집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분명 내가 살고 있는데 내 흔적이 없는 공간.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 비가 오락가락하던 늦가을 오후. 우산을 챙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나섰다. 어차피 조금 젖는다고 달라질 인생도 아니니까. 집 근처 오래된 골목길에는 작은 카페 하나가 있다. 간판 글자는 발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문을 열면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울리는 그런 곳. 늘 그냥 지나치기만 했지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거기로 향했다. 딱히 이유는 없었다. 그냥 집으로 바로 가고 싶지 않았을 뿐. 카페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창가에 앉아 신문을 보는 노인 한 분, 그리고 카운터 안에 서 있는 중년의 주인. 어서 오세요. 그 인사가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누군가 나를 손님으로 인식하고 말을 건다는 게 참 오랜만이라서 나는 메뉴판을 오래 바라봤다. 사실 뭘 마셔도 상관없었는데 괜히 시간을 끌고 싶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말을 내뱉고 나서 내 목소리가 이렇게 낮았나. 잠시 놀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빗물이 유리를 타고 내려오는 걸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먼저 올라왔고 잠시 후에야 고소한 향이 따라왔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커피 때문도 아니고 비 때문도 아니고 딱히 슬픈 일을 떠올린 것도 아닌데 가슴 어딘가가
꽉 막힌 느낌이었다. 나는 요즘 누구에게 내 얘기를 해본 적이 있나? 생각해보니 정말 오래됐다. 내 하루를, 내 기분을, 내가 무엇이 힘든지 누군가에게 제대로 말한 게.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다들 힘들어. 나만 힘든 거 아니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말 뒤에는 그러니까 참아라는 뜻이 늘 따라붙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참는 사람이 되었다. 말 안 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이 되었다. 카페 안에 흐르던 잔잔한 음악 사이로 주인이 커피 잔을 닦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카운터 쪽에서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말을 걸었다. 아주 사소한 말,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그땐 정말 몰랐다. 이부. 그저 스쳐 지나갈 말이라고 생각했다. 카운터 쪽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차분했다. 비 오는 날엔 괜히 오래 앉아있게 되죠. 아주 흔한 말이었다. 날씨 이야기, 카페 주인이 손님에게 건네는 수십 번쯤 했을 법한 말.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굳이 대답을 붙이지 않아도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집에 바로 가기엔 마음이 좀 무거워 보이시네요.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거워 보인다는 말. 누군가 내 마음 상태를 겉모습만 보고 짚어낸 게 언제였더라. 나는 잠시 창밖만 바라봤다. 괜히 눈이 마주치면 뭔가 들켜버릴 것 같아서 그냥 비가 와서요. 자동으로 튀어나온 대답. 늘 쓰던 말이었다. 아무 의미 없고 더 묻지 말라는 신호. 하지만 그 사람은 아, 그렇군요 하고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보통의 침묵은 서로 빨리 끝내고 싶은 공백인데 이건 조금 더 이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정적이었다. 주인은 내 커피 잔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이 카페요. 말 없는 손님이 제일 오래 앉아 계세요. 나는 그제야 카운터 쪽을 봤다. 주인은 나를 보지 않고 잔을 닦으며 말하고 있었다. 말이 없는 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을 참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적 없었다. 사람들은 늘 나를 조용한 사람이라고만 했다. 원래 그런 사람, 말수가 적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참고 있다고 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내 안을 정확히 건드렸다. 나는 웃으려다 말았다. 괜히 웃으면 이 대화를 농담으로 만들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스스로도 느낄 만큼. 주인은 그제야 나를 보며 아주 짧게 웃었다. 네, 많이요. 단정적인 대답이었다. 위로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고 그냥 관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그 말에 가슴 깊숙한 곳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게 느껴졌다. 회사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나를 오래 알아온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아무 말이나 해도 될 것 같은 기분.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고 하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별일은 없어요. 또다시 습관처럼 나온 말.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부분 그렇다고 하시죠. 그는 커피 머신 옆에 서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말했다. 별일 없는데 하루가 너무 길고 집에 가면 더 조용해지는 그런 날.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숨이 잠깐 막혔다. 그건 내 하루를 그대로 옮겨놓은 말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괜찮은 척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게 말했다. 그냥 내가 사는 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생각보다 훨씬 솔직한 문장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주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번엔 조금 더 길었다. 괜히 너무 많은 말을 했나 싶어 다시 커피를 들었다. 그때 그가 말했다. 그 질문을 혼자서 오래 붙잡고 계셨군요. 혼자서 오래. 그 표현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 질문을 수년째 혼자 붙잡고 있었다. 누구에게 말해도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로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 사실요, 주인이 말을 이었다. 인생이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은 대부분 틀려서가 아니라 혼자 가고 있어서 생깁니다. 그 말에 손끝이 차가워졌다. 혼자 가고 있어서 나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문제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어른이 되면 원래 그런 줄 알았다. 누군가에게 지금 어디쯤 왔는지 한 번만 말해도 길이 조금 달라 보이거든요. 그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자신도 그 길을 한 번쯤은 걸어본 사람처럼. 그날 카페에 흐르던 음악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른 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밖에 비는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고 창문에 맺혔던 물방울들이 하나둘 흘러내렸다.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들었습니다. 그 말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음에 오실 땐 커피 말고 이야기부터 드셔도 됩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보다 조금 덜 추웠다.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그땐 정말 몰랐다. 3부. 그 말은 집까지 따라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와 똑같았다. 같은 버스, 같은 정류장, 같은 골목.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풍경이 조금씩 어긋나 보였다.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만 혼자 정신이 또렷했다. 카페 주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인생이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은 틀려서가 아니라 혼자 가고 있어서 생깁니다. 그 문장이 생각날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아렸다. 집에 도착해 현관불을 켰다. 익숙한 신발들, 아무 말도 없는 공간,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코트를 벗어걸고 한참을 서 있었다. 늘 하던 대로라면 TV를 켜고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앉았을 텐데 그날은 리모컨에 손이 가지 않았다. 대신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문 쪽으로 갔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번져 있었다. 그 불빛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그 질문이 갑자기 너무 구체적으로 느껴졌다. 예전엔 그저 막연한 불안이었다. 잘 살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마치 누군가 지도를 꺼내 내 위치를 정확히 묻는 것 같았다. 나는 혼자였다. 늘 혼자였지만 그 사실을 처음으로 정확히 인식한 순간이었다. 누군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라도 좋았다. 비 오는 날 카페에 들어갔다는 얘기, 모르는 사람과 잠깐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 그래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연락처를 넘겼다.
이름들이 지나갔다. 회사 동료, 오래 연락 안 한 친구, 가족. 그런데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못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 요즘 좀 잘 모르겠어. 그 말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다. 결국 전화기는 다시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때 카페 주인의 또 다른 말이 떠올랐다. 누군가에게 지금 어디쯤 왔는지 한 번만 말해도 길이 조금 달라 보이거든요. 한 번만. 나는 그 한 번을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 같았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그동안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왜 나는 늘 뒤로 물러서 있었을까? 왜 내 마음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왜 이해받지 못할 거라 미리 단정했을까? 생각은 자꾸만 과거로 흘러갔다.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말했다가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 그 정도는 다 참아라는 말로 대화가 끝났던 기억. 그때마다 나는 조금씩 입을 닫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은 똑같이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전날과는 달랐다. 아주 작은 틈이 생긴 느낌. 회사로 가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늘 그렇듯 침묵이 흘렀다. 오늘 춥네요. 누군가 말했다. 나는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이려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을 보탰다. 어제 비 와서 그런지 더 춥게 느껴지네요. 별것 아닌 말이었다. 누가 봐도 아무 의미 없는 말.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도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마치 오래 굳어있던 관절을 처음 움직인 것처럼. 상대는 그러게요 하고 웃었고 엘리베이터 문은 열렸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가 내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말을 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점심시간에도 늘 혼자 앉던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짧게라도 대답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다. 아무도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카페에서 들은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이 변화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그날 퇴근길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카페 쪽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아직은 커피를 마실 용기만 있었지만 언젠가는 이야기를 하러 다시 들어가게 될 것 같았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부.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자리. 그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간판은 여전히 발에 있었고 문을 열자 종이 같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어서 오세요. 그날과 같은 목소리, 같은 말인데도 이번엔 가슴이 덜 긴장됐다. 나는 창가 자리가 아닌 조금 안쪽 자리에 앉았다. 밖을 바로 보지 않아도 되는 자리. 마치 오늘은 내 안쪽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다는 것처럼. 이번에도 아메리카노로 드릴까요? 주인이 물었다.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로 크게 다가왔다. 네네, 그걸로 주세요. 말을 하면서 괜히 목을 한번 가다듬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테이블 위의 작은 흠집들을 바라봤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지나갔을 자국들. 여기서는 다들 무슨 얘기를 하고 갔을까? 주인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얼굴이 좀 가벼워 보이시네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런가요? 네. 어제는 마음이 안쪽으로만 쏠려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바깥으로 나와 계신 느낌이에요. 그 표현이 참 묘했다. 마음이 안쪽으로만 쏠려 있었다는 말. 그건 내가 나를 대하던 방식 그대로였다. 사실 말을 꺼냈다가 다시 삼켰다. 아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주인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카운터에 기대 서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 침묵이 고마웠다. 어제 집에 가서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내가 말했다. 혼자 가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요.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위로 같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 머리에 남더라고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위로는 잠깐 편해지려고 듣는 말이고 남는 말은 대부분 불편한 말이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편안했다면 이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요, 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하는 게 겁나요. 주인은 조금 더 가까이 와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손님과 주인의 경계가 조금 흐려지는 순간이었다. 겁나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가 말했다. 틀린 말을 할까봐,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아니면 아무도 관심 없을까봐. 마지막 문장에서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게 가장 두려운 이유였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편해졌어요. 말을 끝내고 나니 가슴이 조금 시원해졌다. 주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여기는요,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자리예요. 아무 말이나.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정리된 말 아니어도 되고, 결론 없어도 되고, 심지어 말하다가 멈춰도 됩니다. 그는 내 커피잔을 살짝 밀어주며 말했다. 그냥 지금 떠오르는 것부터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연습하지 않은 말을 꺼냈다. 요즘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동안 이 문장을 몇 번이나 마음속에서 지웠는지 모르겠다. 주인은 놀라지도 서두르지도 않았다. 잃어버렸다는 건 어디쯤 있었는지는 기억하신다는 뜻이네요. 그 말에 눈이 뜨거워졌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렴풋이 떠올렸다. 웃음이 많았고 말이 많았고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쉽게 말하던 사람. 그 사람을 다시 찾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떻게든요. 주인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미 절반은 오셨습니다. 그날 나는 두 잔째 커피를 마셨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이야기를 꺼냈다. 완벽하지 않았고 조리 있지도 않았지만 그 자리에선 그걸로 충분했다. 카페를 나설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커피를 마시러 오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잠시 되찾으러 오는 곳일지도 모른다고. 그 말 한마디는 이미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오부. 처음으로 끝까지 말했다. 두 번째 커피는
첫 잔보다 조금 덜 썼다. 아니, 쓴맛을 느낄 겨를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컵을 내려다보며 잠시 말을 고르고 있었다. 머릿속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막상 꺼내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말은요, 주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리되면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정리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말에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한 번도 끝까지 말해본 적 없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저는 늘 뒤에 있었어요. 말을 시작하자 생각보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를 가든 앞에 나서는 사람은 아니었죠.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받아주고 있었다. 처음엔 그게 편했어요. 책임도 적고 눈에 띌 일도 없으니까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인생에서도 뒤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조여왔다.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누군가 대신 말해주길 기다렸고 불만이 있어도 괜찮다고 넘겼고 그렇게 말하며 나는 내가 얼마나 자주 나를 밀어왔는지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인생이 내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손이 살짝 떨렸다.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되뇌던 말이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 주인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질문 아주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하세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기보다는 묘하게 안도감을 줬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보다 이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 아니라는 느낌이. 그리고요, 내가 말을 이었다.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에게도 굳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주인은 그 침묵마저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말을 하면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았거든요. 주인은 그제야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건 많이 혼자 버텨온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툭 하고 풀어졌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야기를 도중에 접지 않았다. 늘 하던 것처럼 아무튼 그렇다로 끝내지 않았다. 끝까지 말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점점 작게 만들었는지, 왜 내 감정을 사소한 걸로 취급하게 됐는지, 그게 얼마나 나를 지치게 했는지. 말을 다 하고 나니 몸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졌다. 마치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짐을 바닥에 내려놓은 느낌.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야기를 끝까지 했다는 건요, 처음으로 본인을 중간에 끊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나는 늘 스스로를 중간에서 끊어왔던 사람이다. 그건 생각보다 큰일입니다. 주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말하는 연습보다 듣는 연습을 다시 하셔야겠네요. 듣는 연습이요? 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 그날 카페를 나서며 나는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아직은 작고 조심스럽고 자주 떨리지만 분명히
내 것이었다. 그 말 한마디는 이제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 되고 있었다. 6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그날 이후 나는 갑자기 달라진 사람이 된 건 아니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고 사람 많은 자리는 부담스러웠다. 다만 하나가 달라졌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보여야 할까 보다. 지금 나는 뭘 느끼고 있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는 것. 아침 출근길 회사 편의점에서 늘 마시던 커피를 집어들었다. 계산대 앞에서 직원이 말했다. 봉투 필요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습관처럼 괜찮아요 하고 끝냈을 말. 그날은 네, 하나 주세요라고 말했다. 정말 사소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나를 조금 편하게 만들었다. 필요하다고 말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 깨달음은 생각보다 컸다.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회의 중 팀장이 말했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이 있어도 고개만 끄덕였을 것이다. 그날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괜히 말했나. 그런 생각이 스치려는 순간 팀장이 말했다. 어떤 점이요? 그 질문에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완벽한 말은 아니었지만 중간에 나를 끊지는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누군가 내게 말했다. 아까 그 말 생각해 볼 만하던데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조용히 따뜻해졌다. 칭찬 때문이 아니라 내 말이 존재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점심시간에도 작은 변화가 있었다. 늘 혼자 먹던 자리에 그날은 같은 팀 사람이 앉았다. 같이 먹어도 돼요? 나는 잠깐 멈칫하다가 말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 괜찮았다. 대단한 대화는 없었다. 날씨 얘기, 회사 얘기, 별것 아닌 이야기.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내내 나는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건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감정이었다. 카페에도 종종 들렀다. 주인은 이제 내가 말을 꺼내기 전까지 괜히 묻지 않았다. 대신 가끔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표정이 더 자주 바뀌시네요.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제 본인을 만나는 사람도 조금 덜 무서워졌겠네요. 그 말이 맞았다. 나는 내 감정을 조심스럽게나마 존중하기 시작했고 그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해도 예전처럼 혼자 삼키지 않았다. 그 말은 조금 상처가 되네요. 짧게 말하고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관계가 더 또렷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혼자 가고 있지 않구나. 여전히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순간엔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지금의 나였다. 그 말 한마디는 나를 용감한 사람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적어도 나를 투명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7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날. 그날도 나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다. 이제는 종소리가 울려도 괜히 긴장하지 않았다.
이 공간이 나를 밀어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오늘은 조금 늦으셨네요. 주인이 말했다. 네. 회사 일이 좀 있었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게 조금 낯설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커피를 받자마자 나는 그에게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은 사람들한테 조금씩 말하게 됐어요. 주인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조금씩이요? 네. 전부는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다. 그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 말의 뜻을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예전에 나는 두 가지 중 하나였다.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속에서 터지기 직전까지 참거나 적당히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해주신 말 있잖아요. 내가 말했다. 혼자 가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요.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냥 위로 비슷한 말인 줄 알았어요.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근데 이제야 알겠어요. 주인은 말없이 기다렸다. 그 말은 누군가랑 같이 가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랑 같이 가라는 말이었더라고요. 그 순간 주인의 표정이 아주 잠깐 달라졌다. 놀람도 기쁨도 아닌 알아챘구나라는 얼굴. 맞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은 혼자라는 말을 들으면 남이 없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이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으며 이어서 말했다. 근데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뒤에 두고 가고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정확히 꽂혔다. 나는 늘 나를 뒤에 세워두고 앞만 보고 걸어왔다. 남들이 정해놓은 속도, 남들이 만든 기준. 그래서 아무리 사람 속에 있어도 외로운 겁니다. 주인은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지금까지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차례로 이어졌다. 말하지 않던 나, 참기만 하던 나, 항상 괜찮다던 나. 그 모든 순간에 나는 내 편이 아니었다. 요즘은요, 내가 말했다. 내가 뭘 느끼는지 먼저 물어보게 됐어요. 주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길을 잃을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요? 길을 잃어도 누가 잃어버렸는지 알고 계시니까요. 그 말에 나는 오랜만에 소리내 웃었다. 그날 카페를 나서며 나는 처음으로 그 말 한마디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 말은 인생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나를 앞으로 데리고 가라는 말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와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로 걷고 있었으니까. 8부. 그 말 한마디가 남긴 것. 요즘에 나는 크게 달라진 사람은 아니다. 여전히 말수가 많지 않고 앞에 나서는 성격도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다. 나는 이제 나를 두고 먼저 떠나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오늘도 버텨야지라는 생각 대신 이런 질문을 한다. 오늘은 내가 나한테 뭘 조금 더 해줄 수 있을까? 아주 사소한 것들이다. 피곤하면 조금 일찍 눕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억지로 웃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 이유를 혼자서라도 물어본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생각 자체가 사치라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사치를 하지 않아서 내 인생이 점점 퍽퍽해졌다는 걸. 가끔 그 카페 앞을 지나간다.
꼭 들어가지 않아도 괜히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게 된다. 그 안에서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끝까지 했던 날이 아직도 선명해서 나는 그 주인을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정답을 주지 않았고 조언을 쏟아내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말을 멈추지 않도록 기다려준 사람.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했던 건 대단한 조언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무너질 때도 많지만 또 말 한마디로 다시 설 때도 있다. 그 차이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인 것 같다. 그날 그 사람의 말은 내가 아닌 내 안을 향하고 있었다. 혼자 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 말은 나를 비난하지도 불쌍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그저 내 곁에 내가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줬을 뿐이다. 요즘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천천히 말해도 돼. 정리 안 돼도 괜찮아. 끝까지 말해도 괜찮아. 그 말들은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한 말 같지만 결국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이상하게도 조용히 버티고 있다면, 늘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면, 혼자여도 괜찮은 척 걷고 있다면 이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건네고 싶다. 당신이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뒤에 두고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오늘은 조금 속도를 늦춰서 당신과 나란히 걸어보는 건 어떨까? 인생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당신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길이 시작된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덕분에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데리고 걷고 있다.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아주 큰 변화였다. 제작 AI 할매의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